날이 많이 무덥죠? 공부하시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제 어릴 때는 정말 어릴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은 그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에어컨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그렇고요. 여름방학 때. 근데도 그냥 공부한다고 앉아 있었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는 엉덩이에 땀띠도 났던 것 같아요. 땀띠 나도록 공부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예? 예. 그래요. 지금처럼 안 올라가긴 해도 그때는 냉방이 안 되니까 실내 온도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엉덩이에 정말 땀띠가 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덥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요 시기를 지나면은 이제 앞으로 한 100여일 정도 남았죠. 맞나요? 107일인가요? 그렇죠. 오늘 107일이군요. 다음 주가 100일이네요. 늘 목요일이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시험이 늘 토요일 날 보니까 그 7일 7일 이렇게 돌아오면은 늘 맞잖아요. 100 나누기 7 하면 나머지가 2잖아요. 2.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그 이틀 전인 목요일 날이 딱 100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시간이 많은데 아직 시간 많아요. 막판 스퍼트는 언제 한다고요?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아직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페이스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막판에 한두 달 남겨놓고 스퍼트를 하니까 아무튼 더위 먹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조금 덜 끝냈죠. 그렇지 않나요? 혹시 다 끝냈나요? 덜 끝냈죠. 맨 밑에 좀 덜 끝냈어요. 일단 지난주에 거 간단하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복습을 좀 하고요. 그 마무리 짓고 탄력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총론에서는 부동산 개념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랬고요. 이거는 이제 법경기해서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적 개념이 다시 협의와 광의로 나누고, 협의는 토지 및 거정청물, 광의까지는 준부동산까지. 협의의 부동산에서 정착물의 내용이 좀 더 있죠.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부동산 분류해서 대택부, 필지백지, 나지건부지, 후보지, 이행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적법상 28개 지목도 있기는 하죠.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약간은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천치 하는 거 있죠. 주유창구 채원종, 양수공차, 삼효자. 이제 어느 정도 기회 있죠, 이게. 처음에는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지만 이제는 좀 기회 익을 겁니다. 아무튼 그 분류고요. 부동산 특성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랬죠. 수업 시간에 제가 분명히 이 부동산 특성은 너무 난이도가 높다. 그러니까 따로 너무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니 이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저같이 소년간 이렇게 한 사람은 이게 당연히 이렇게 여근저기고 이렇게 주소를 바로바로 찾아가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바로바로 가겠어요. 근데 다만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더 중요한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덜 중요한 데는 조금 에너지를 덜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신건강에도 참 좋고 점수도 그런 대로 나옵니다. 근데 다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걸 다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속성에서는 원래는 이제 공간성을 좀 신경 쓰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강약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강약을 중요도가 더 높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이 좀 이렇게 가볍게 볼 건 보고 그 중에서도 아까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은 좀 더 본다든가 이렇게 강약을 달리하면은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에서는 유량, 저량 구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분량도 많지 않고 이게 간단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하고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 공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단어를 제시를 했을 때 그 단어에 연상되는 것이 자동으로 생각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매뉴얼화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차이점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이거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이쪽은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대답을 해요. 질문을 하면은. 근데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항목을 제시를 하고 물을 때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증가하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인구 증가, 소득 증가, 그다음에 뭐 생산 기술 수준 향상, 기술 수준 향상이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 저희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면 다들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 증가네. 이것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죠. 증가에만 신경 쓰니까 지금도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지금 감이 안 오고 있죠. 지금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쪽의 요인이냐 이쪽의 요인이냐 이걸 나눠야 돼요. 수요 증가면 이쪽에서도 얘잖아. 얘 중에서도 오른쪽이죠. 그럼 이 많은 항목들 중에서 여기 있는 건 탈락시켜야 돼. 일단 이걸 찾아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걸 탈락시키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탈락시켜야 된다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무슨 요인이에요? 이쪽이라고. 이쪽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 점의 이동이라고. 점의 이동. 뭔지 아시겠어요? 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증가는 여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요. 수요 변화잖아요.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러니까 뭐를 탈락시키고 일단 이쪽을 탈락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빨리 찾아서 탈락을 시켜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를 탈락시켜야 돼요? 이쪽을 탈락시켜야 되죠. 이거 생산 기술 수준 뭐 이런 걸 탈락시켜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남았잖아요. 여기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안 틀려요.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많이 틀려요. 엄청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공부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신 분들도 틀리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도 틀리지 않는 게 이렇게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여기서 틀리는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틀려놓고 또 틀려요. 이 무슨 이제 이제 험하게 이렇게 꾸짖어야 이렇게 되는 정도. 자, 아무튼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수요 변화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소득 얘기가 나오거나 대체재, 보완재, 관련재 가격이 나올 때죠. 소득하면 벌써 뭐 생각해야 돼요? 정상재, 열등재가 나와야 돼요. 소득하면은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소득하면 맞죠? 정상재 같은 방향, 열등재 반대 방향 이렇게 그 재화가 어떤 재화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같은 방향, 비례, 정상재, 반비례, 열등재. 됐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헷갈리는 게 이제 대체재냐 보완재냐 이렇게. 자, 여기서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재 가격 상승 써놓고 대가 비니까 수요
증가니까 우측 이동. 됐나요? 그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보완제 가격 하락까지 써놓고 보가 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이니까 써놓고 반인지 아닌지는 금방 보이잖아요. 설마 이것도 이게 맞추지 못할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반대 같은 방향 이거 맞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대체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써놓으라고. 일단 대수 증가까지 써놨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야, 대수 반이니까 수요 감소네. 이렇게. 여기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틀려. 공식으로 패턴으로 따라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이미 생각은 해놨잖아요. 언제 해놨어요? 벌써 몇 달 전부터 해왔잖아요. 생각은 벌써 충분히 했어요.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은 빌라를 사람들이 더 수요하면서 아파트 수요,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빌라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거는 벌써 좀 숱하게 몇 번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비를 숱하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의심하지 말고 그냥 패턴에 따라 하시라고요. 여기는 생각하면 시간 걸린다고요. 아시겠어요? 대신 이제 대체제가 아니라 대체주택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이렇게 표현하거나 풀어서 쓰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그럼 결국 대가 비잖아요. 그러면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 감소니까 왼쪽 이동. 됐죠? 이건 절대 안 틀려. 절대.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틀리느냐?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패턴에 따라만 하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균형의 이동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균형의 이동에서는 자, 이 균형의 이동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나 1번,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요거 2번,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매긴다면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3번,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4번. 자, 이렇게 하면 자, 수요 증가의 경우에는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자, 1번은 수요 증가. 균형량이 어떻게 해요? 증가하잖아요. 그죠? 균형 가격 상승하죠. 수요의 경우는 이게 다 어떻다고요? 패턴이 다 일치한다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 정리를 해 두시라고요. 수요의 경우에는 패턴이 다 같구나. 지금 수요 증가면은 균형량 증가, 균형량 상승 위구나. 자, 그럼 이쪽에 여기서 연결해야 돼야 돼.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일단 대가 상승해 놨잖아요. 그럼 대가 비니까 수요 증가잖아요. 비례. 그럼 수요 증가면 이쪽으로 와서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까지 연결이 되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요. 됐나요? 자, 공급 증가면 뭐요? 공급 증가면 3번. 공급 증가면 균형량이 증가하잖아요. 균형량은 항상 이거 따라간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균형 가격은 끝에 가서 이거 패턴이 반대로 돌아서잖아요. 얘하고는 달리. 맞나요? 그럼 자,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된다. 생산 기술이 향상된다. 공급이 증가다.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하락까지 정리를 해 두시란 말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요.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공급 감소죠. 이제 생산 요소가 올라가니까 공급 감소,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상승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그리지 않더라도 이것만 봐도 패턴으로만 봐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패턴만 봐도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공급 감소면 균형량 감소지만 균형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됐나요? 자, 제 5번째.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잖아요.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맞나요? 자, 이러면 조금은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복잡은 해요. 예, 근데 1, 2, 3, 4까지는 그래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예, 패턴으로도 풀 수 있고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 문제에서 이렇게 물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렇게,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1번, 4번을 대답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은 이러면 이제 수요가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죠. 맞나요? 그죠? 또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하면은 2번, 3번을 대답하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됐나요? 자, 이게요, 지금 그래프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제에서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에서 물으면은 그걸 바로 연상을 해야 돼요. 27번 가보세요. 69페이지 27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 됐잖아요. 자, 문장으로 나와 있죠, 지금. 27번에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걸 그래서 1번, 4번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가, 문제의 의미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그러면 미리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것 찾으세요, 이 소리잖아요. 그걸 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1번이 뭐예요? 지역 내 유입 인구 증가. 그럼 수요 증가잖아요. 그럼 안 되죠. 소비자가 가격 상승 예상해요. 수요 증가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요. 공급이 감소니까 이것도 안 되죠. 자, 대체 주택 나왔네. 대체제. 대수 증가잖아요. 대수 증가. 그럼 대수 증가까지 써놓고 반이잖아, 반. 대수 반. 수요 감소 요 놈이죠. 요 놈이 적는 수요 감소를 미리 알고 들어가니까 수요 감소나 공급 증가. 네, 보완제 가격 하락. 마지막은 보가 하락까지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보가 반이니까 수요 증가. 맞나요? 자, 결국 보세요. 문제의 뜻을 알고, 첫째, 문제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패턴에 따라 하라고요. 그럼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그렇지 않나요? 26번도 마찬가지 유형이죠.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됐나요? 근데 1번에 뭐래요?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했으니까 1번에 단독주택, 이기니까 이게 대체제잖아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 아니고 대체제 수요 감소잖아요. 그러면 대체제 수요 감소니까 대수 감소까지 써놓고 대수 반이니까 수요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생산 기술 향상, 이게 공급 증가죠. 요놈이죠, 요놈. 그러면 균형가격이 하락하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문제의 뜻이 뭔지를 딱 캐치를 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틀린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근데 둘 다 이동할 때는 이 말이에요. 둘 다 이동할 때는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죠. 둘 다 증가잖아요. 둘 다 증가하면 반드시 증가인데 요거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더 많이 증가하면 이제 이 화살표 길이로 나타낼게요. 수요는 많이 증가하는데 공급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으면 물량이 모자라게 되겠죠. 수요는 많이 증가했는데 물량 조금밖에 안 줄었으니까 그럼 모자라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하게 되거든요. 이 영향 때문에. 그럴 때는 작은 쪽을 지우고 뭐만 보는 거예요? 큰 쪽만 보고 이 수요 증가니까 다 1차전 이렇게 수요 증가 이렇게. 다음에 6번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균형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영향이 더 크다, 공급 감소가 더 크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큰 쪽을. 그럼 작은 쪽은 지우고 큰 쪽만 보면 되는 거죠. 이 영향이 더 크다 그러면은
균형량 감소, 균형가격 상승 이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를 알 수 없다고요. 그 전까지는 균형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가 되고 둘 다 뭐예요? 둘 다 가격 상승 요인이잖아요. 수요 증가도 가격 상승 요인,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요인이고 둘 다 가격 상승 요인이 나왔을 때는 가격은 당연히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럼 7번 수요는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때는 마찬가지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니까 균형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균형 가격은 둘 다 하락 요인이잖아요. 둘 다 하락 요인이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둘 다 감소하면 어떻게 해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고 그러면은 균형량은 당연히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자, 이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서처럼 어떤 쪽이 더 큰지를 알려줘야 되죠. 근데 이게 크기가 같으면 뭐예요? 크기가 같으면 변화가 없다죠. 변화가 없다.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균형의 이동까지도 모두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안 풀었던 것 중에 23번 한번 볼까요? 지금 22번부터 안 풀었었죠. 23번 보겠습니다. 2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수요곡선 D0에서 D1으로 이동하는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최초 균형량보다 새로운 균형량은 증가했고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요 증가니까 균형량 증가, 균형가격 상승 맞잖아요. 다음에 2번에 소득 감소에 따른 변화라면 당해지 않은 우등제이다. 소득 감소에 따른 변화라면 그거는 열등제죠. 그래서 틀렸고요. 당해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 하락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보완제 가격 하락, 보가 하락해놓고 보가 반이잖아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가 아닌 수요 변화로 표현할 수 있다. 맞죠?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25번 오시죠. 25번. 자, 24번은 여러분이 오시고요. 좀 전에 26번 출연했으니까. 자, 25번은 자, 요거는 이제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 25번은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상향으로 이동 이렇게 됐죠. 자, 모두 상향으로 이동 이렇게 됐어요. 자,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이잖아요. 수요곡선 우측 이동 맞죠? 수요 증가니까 맞나요? 자, 수요곡선 우측 이동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우측 이동인데 상향 이동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죠? 또는 우상향 이동 되나요? 맞아요, 안 돼요? 우상향 이동 가능하죠? 상향 이동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좌측 이동이죠. 하향 이동 가능한가요? 하향 이동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죠?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 볼까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쪽에 나타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 이동 맞죠? 이렇게 하면은 하향 이동, 이렇게 하면은 우하향 이동이죠. 이러면은 하향 이동과 같아요. 공급곡선의 형태는 우상향 형태지만 이동은 우하향 이동하는 겁니다. 형태와 이동을 구별하는 거예요. 형태와 이동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곡선은 우하향 형태지만 이동은 우상향 이동하거나 좌하향 이동하는 겁니다. 됐나요? 형태는 우하향 형태, 이동은 우상향 이동, 좌하향 이동.
형태는 우상향 형태, 이동은 우하향 이동, 좌상향 이동.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이거 읽으면 되잖아요. 읽으면 이게 좌측 이동, 상향 이동, 좌상향 이동, 좌측 이동이 되거나 좌상향 이동이 되거나 뭐예요? 상향 이동이죠. 헷갈리죠? 안 헷갈리려면 이제 패턴을 알아서 정리를 하면 안 헷갈리거든요. 자, 여기 우측이든 우상향이든 우가 있죠, 우가. 예? 우측이든 우하향이든 우가 있죠. 우측 이동이면 다 우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뭐예요? 증가예요, 증가. 좌우로는 변함이 없다고. 좌우로는 항상 그게 패턴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좌가 있으면 무조건 왼쪽이고 우가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 이동이요. 이게 상하는 따지지 말고요. 그렇죠? 근데 상하로만 했을 때가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좌나 우가 들어있으면 관계 없어요. 좌나 우가 들어있으면 상하는 읽지 말고 뭐만 보면 돼요? 이 상자는 안 보고 우자 보면 된다고요. 우자만 보면 된다고요. 우하향 이동이든 우상향 이동이든 우측 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안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좌우가 들어있는 단어는 안 헷갈리면 돼요. 그냥 우면은 우하향이든 우상향이든, 우하향 이동이면 공급이 이동하는 거고 우상향 이동하면은 수요가 이동하는 거지만 다 우자가 붙어 있으면은 증가란 말이에요. 좌자가 붙어 있으면 감소란 말이에요. 상하로 돼 있을 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상향 이동이 수요에서는 증가지만 공급에서는 감소란 얘기예요. 하향 이동이 수요에서는 감소지만 공급에서는 증가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25번의 경우 25번 둘 다 상향 이동했다는 게 뭐예요? 모두 상향 이동. 수요는 뭐고? 수요는 증가고 공급은 감소. 이거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어떤 문장이라는 게 갖는 의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된다. 번역. 근데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풀면은 그거는 이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도대체 뭔 소린가를 알아야죠. 됐나요? 더 이상 제가 안 해도 돼 이제. 저기까지만 하면은. 맞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량은 날 수 없고 균형 가격은 당연히 상승. 상향이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은. 됐나요?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28번 이제 탄력성. 자, 오늘 탄력성이요. 자, 이 탄력성 개념은 뭐라고 했죠? 탄력성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자, 근데 그 수량이라는 게 수요에서는 수요량이 되는 거고 공급에서는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도 탄력성이 있고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는데 공급의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만 알면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럼 수요 탄력성만 보면 되는데 수요량이 변하는 게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수량 변하죠. 또 소득이 변할 때도 수량 변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 보는 것은 가격 탄력성. 또 소득이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 보는 것은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거 보는 것은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자, 이게 종류예요. 탄력성의 종류.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별로 질문 나오지 않습니다. 종류에서 여기서 뭘 묻느냐? 탄력성 크기를 묻는 계산 문제로는 탄력성 크기를 묻는 계산 문제 나오거나 뭐 다른 이제 이론적인 거 나오지만 그거는 따로 더 해야 돼요. 분량이 좀 더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질문하는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얘네들은
질문할 게 없어요. 정상제, 열등제, 얘는 대체제, 보완제,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은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격 탄력성만. 그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곁다리로 하면 되네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곁다리 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탄력성들을 어려워하시는데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여기 지금 주제들을 적어 드릴 텐데 이 주제들을 내가 뭐를 모르는지, 그 중에 하나만 모르는데 이 탄력성 전부 다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이거 할만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 그래프는 이게 균형의 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 크기,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기척이 있어요. 자, 요 5가지요. 5가지에서 수요 공급에서는 여기까지요. 요거 경기 변동론, 이건 조세 기척이니까. 자, 그러면 3가지만 하면 되는 거, 3가지. 이거 말고 3가지인데 그 3가지 중에서 본인이 무엇을 잘 모르는지를 체크하고, 그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모르겠다. 그럼 패스하면 되는 거고, 다른 얘기 나오면은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다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탄력성과 그래프가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조금 전에 균형에 이동했죠. 균형에 이동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이라고요. 자, 그런데 B가 더라는 게 이제 나와요. 비탄력적일수록이에요. 비탄력적. 가격이 더 변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느냐 덜 올라가느냐 이거 비교해서 보려는 거예요.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니까 뭐를 그려놓고 봐야 돼요? 공급곡선을 그려놓고 봐야 되죠. 그럼 공급곡선을 2가지를 그려야 돼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공급이 더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가파를수록이잖아요. 수요가 증가할 때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요?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올라가죠? 맞나요?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더 올라간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는 가는데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올라간다. 됐나요? 자,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죠.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 감소, 균형가격 하락이요. 내려가는데 더 내려가는지 덜 내려가는지를 보려는 게 바로 탄력성과 관련해서 보는 거라고요. 자, 수요 감소하면 가격이 이렇게도 내려가고 이렇게도 내려가죠. 누구를 따라 더 많이 내려가요? 더 비탄력적인 쪽을 따라 더 많이 내려가죠. 맞나요? 자, 이 수요가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든 가격이 하락하든 비탄력적인 쪽을 따라서 더 많이 하락하고 더 많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헷갈리니까 일단 비가더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됐나요? 분명히 됐죠? 분명히 됐어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하락해요, 상승해요?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하락하죠. 이미 하락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하락은 이미 돼 있는데 더 많이 하락하느냐 적게 하락하느냐 이것 따지는 거라고요. 자,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해요?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해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하락하지 않나요? 자, 여기도 뭐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맞죠? 여기도 비가더다. 이게
공급이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감소하면은 균형량 감소하면서 균형 가격은 상승해요. 그러니까 상승은 하는데 누구를 따라 더 많이 상승한다? 수요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비탄력적일수록 내가 움직일 때 가격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B가 더랑 B가 더.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다 뭐예요? B가 더라고요. 됐나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하지만,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수량은 어때요? 이게 수량이 좌우로 변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수량은 좌우로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파르게 세워보라고요. 세우면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떻게? 덜 변하죠. 비양 덜. 비양 덜. 가격이 더 변하는 만큼 양은 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 비탄력적일수록. 됐나요? 자,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어느 하나가 수직인 경우.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죠. 어느 하나가 수평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죠. 자, 이게 바로 탄력성과 그래프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죠. 순간적으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할수록 가파르게 그리란 말이에요. 가파를수록 가격 변화는 더 크고 수량 변화는 적고. 됐습니까?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판매 수입입니다. 탄력성과 판매 수입. 자, 이거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지나갈까요? 자, 28번, 29번은 이 경우에 이거. 28번, 29번은 어느 하나가 극단적인 경우. 주거 서비스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요거 생각해야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알아서 수요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까지 그려야 한 문장을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 해서 공급 구조만 딸랑 그려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설마 수요도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설마 수요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도 생각 안 해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요? 위처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그 한 문장을 해석했을 때의 모습이 딱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균형 상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 감소가 나타나면 말이에요. 수요가 감소하면 그럼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고 균형 가격 하라. 그거예요. 됐죠? 자, 29번은 5개 지문이 전부 다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이거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이제 30번이란 말이에요. 30번 여기에 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30번은 이거. 30번은 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도 들어가 있고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도 있고 탄력적일수록 이런 말도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자, 1번 보세요. 1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해요? 상승한다를 먼저 알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했잖아요. 공급이 상대가 더 가파를수록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잖아요. 맞나요? 더 상승한다. 맞죠? 맞는 말이라고요.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되네요. 이게 이 상태에서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이에요. 가격이 더 상승하죠. 맞나요? 그림으로 그리면 저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수요가 증가할 때를 먼저 생각하란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은 상승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더 상승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4번을 볼까요?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하락이잖아요. 근데 가격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양을 묻고 있잖아요. 4번에 양은 덜 증가한다요. 맞죠?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잖아요. 양은 증가하는데 비탄력적일수록 덜 증가한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5번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했잖아요. 더 완만할수록이죠. 자, 수요가 감소한다 돼 있어요.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탄력적이면은 더 많이 감소하지 않나요? 더 완만하니까. 탄력적인 거는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감소하면 양이 감소하는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그러면 공급 곡선을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수록 수요가 감소하면 양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둘 다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양이 감소하는 거는. 근데 어느 쪽을 따라 더 많이 감소해요? 탄력적인 쪽을 따라 더 많이 감소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탄력적일수록이라고 했으니까 균형량은 더 감소한다고요. 됐나요? 여기서는 분명히 된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니까. 자, 그러니까 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양을 묻는지 가격을 묻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예? 근데 아까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이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일수록은 어떻게 해요? 탄력적일수록은 가격이 덜 움직이죠. 탄력적일수록 양은 더 변하는 거죠. 이걸 다 기억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비가 더 비양들, 탄가 덜 비가 더 하나만 해놓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가파를수록 양은 덜 변하는 거죠. 탄력적일수록 양은 더 변하고요. 됐나요? 예, 그거를 제일 헷갈릴 수 있는 요게 나오면 아예 써놓고 시작하든가. 지금 어떤 게 제일 헷갈리는지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완전 비탄력이거나 완전 탄력이면은 간단하죠. 어떤 경우가 지금 제일 헷갈리는 거요? 비가 더만 하면은 괜찮죠.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움직인다 이거만 하면 괜찮은데 탄력적일수록 양을 묶거나 탄력적일수록 가격을 묶거나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때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시란 말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체크가 되면은 요것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것만. 그럼 요거 안 어려워요. 판매 수익. 그 밑에 이제 그 30번에 나머지 지금 됐고요. 31번은 그 158쪽에 23번부터 조세가 나와요. 거기서 조세를 공부하고 오시면 돼요. 써놓으면 되죠. 158쪽에 23번부터 조세가 나오니까 조세를 공부하고 온다 이렇게. 자,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 탄력성과 판매 수입은 이 그래프 그려놓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한 가운데가 단위 탄력적이죠. 경제학에서는 이 직선의 수요 곡선일 때요. 이 길이가 대충 반 정도 되나? 한 반 정도 되죠. 자, 이렇게 만약에 경제학에서는 이 지점에서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을 한다면
기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기하학적으로 이게 총 6등분 해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등분 해놨잖아요. 요 길이가 하나, 요 길이가 5가 되겠죠. 6등분 중에 요 지점의 탄력성을 계산할 때요 1분의 5 합니다. 1분의 5. 왜 그렇게 하는지 묻지 마시고요.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입증을 할 수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입증하려면 중학교 2학년의 삼각형의 닮음 조건부터 시작해야 돼요. 닮음 조건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요 지점의 탄력성 몇일까요? 2분의 4가 돼요. 요 길이가 분모, 요 길이가 분자예요. 그럼 한가운데는 뭘까요? 3분의 3 이렇게 됩니다. 탄력성이 몇이에요? 1이에요. 1. 그럼 이쪽에는 탄력성이 1보다 크죠? 분모가 작으니까. 맞나요? 자, 이제 이 점을 벗어나서부터는 분모가 더 길죠? 4분의 2가 되죠. 이 지점은 탄력성이 0.5예요. 0.5.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5죠. 5분의 1이에요. 그럼 0.2예요. 0.2, 0.5, 1. 여기는 아까 2죠. 2. 여기는 5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끝까지 오면 분모가 6, 분자가 0이에요. 탄력성이 0이에요. 여기는 분모가 0이에요. 분모가 0이면 수학에서 무한대라고 보면 돼요. 무한대.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외우는데 그냥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외우란 얘기예요. 여기가 탄력성이 1이다 이 말이에요. 이 위는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 구간이고 이 아래는 비탄력 구간이에요. 자, 탄력적일 때, 자, 내가 여기서 수요를 한다. 그럼 이 가격에 이만큼을 사요. 100원에 30개를 사요. 100원에 30개를 사면은 내가 3,000원을 준비해 가야 되죠. 내가 3,000원을 쓰는 돈이죠. 3,000원 쓰는 거죠. 3,000원을 쓰면은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지출액이 판매하는 사람의 판매 수입과 똑같아요. 그래서 판매 수입, 자, 여기 임대 시장이라면 임차인의 임차 수요 곡선이에요. 이게 임대료 수입이 되는 거예요. 판매 수입 또는 임대료 수입을 수요 곡선에서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공급 곡선에서 찾지 않고 수요 곡선에서 공급자의 판매 수입을 찾아요. 근데 이게 요 지점에서 수요할 때는 100 곱하기 32 넓이죠. 지금 100 곱하기 32 넓이잖아요. 자, 이제는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넓이를 육안으로 봐서 넓이가 더 넓죠. 이게 뭐가 더 늘어난 거예요? 지출이 더 늘어난 거죠. 그만큼 판매 수입이 늘어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말이에요.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추니까 판매 수입이 훨씬 늘었죠. 지출액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탄력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가격 하락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사버린 거죠. 그런 의미예요. 제가 예전에부터 마이구미 같은 걸 좋아했는데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서 이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코스트코 갔더니 여기 코스트코 갔더니 무슨 곰돌이 하리보 같은 그런 건데 여러분 곰돌이 같은 거 5가지 맛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7kg에 16,000원 딱 돼서 2.7 이만큼이거든요. 16,000원이니까 눈이 뒤집히죠. 옛날부터 이거 굉장히 비싸게 요만큼을 300-400원, 400-500원 이렇게 사 먹었는데 이만큼이 16,000원이요. 바로 실었죠. 바로 실었는데 2주 만에 다 없어졌어요. 2주 만에 16,000원 써버린 거죠. 평소 같으면 제가 한 달에도 10,000원도 안 써요. 과자 종류는. 물론 저만 먹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지퍼 있는 비닐팩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먹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만큼을 진짜 그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죠. 이게 가격 하락에 대해서 눈 뒤집히게 행동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출액이 늘어나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탄력적인 경우는 수탄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가격을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추면은 지출액이 늘고 그게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하면은 올려야 돼. 이렇게 이게 넓이가 가격 올려야 늘고 가장 넓을 때가 바로 1이에요. 1. 그래서 수탄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어떻게,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직각쌍곡선의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이런 직각쌍곡선의 형태에서는 어떤 점에서 사각형을 만들어도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요 줄어드는 넓이만큼과 요 늘어나는 넓이만큼이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이 넓이가 항상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요. 그게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같게 돼 있어요. 접선 아시죠? 접점. 그 접점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같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은 탄력성이 1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직각쌍곡선의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다 1이에요. 탄력도가 다 1일 때는 이 말이에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자, 이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거는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내리면은 판매 수입이 줄어들 것 같죠. 근데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순간 변화율, 경제학에서는 미분으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순간 변화율은 없어요. 이게 판매 수입만 따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판매 수입이 점점 늘어나다가 어디서는 가장 높아요. 탄력성이 이럴 때는 가장 높고 내려오면 또 판매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럼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력도가 이럴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에 변화가 있다 없다? 판매 수입에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이거 통과됐죠? 판매 수입하면 뭘 그려서? 그래프 그려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올리든 내리든 판매 수입에 변화가 없다. 됐죠? 자, 이거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여기는 B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됐나요? 그럼 됐잖아요. 뭐만 하나 더 하고요. 요거 하고 이제 나머지 하면 되죠. 그래서 자신이 이거 중에 그래도 좀 헷갈리는 게 여기 있구나. 이거 주제별로 나누어서 그 자신이 있는 주제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패스하면 되는 거고. 일단 좀 쉬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